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이 나왔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한 50여 명 정도가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4.7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는 와중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기네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회견 형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성문,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내용을 우선 보면, 당헌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의사결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심, 주어, 목적어, 행동 없는 사과에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개혁을 내걸고 윤석열과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었다. 오만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개혁적 태도라고 오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중에서도, 이 이제 초선 등 중에서도 20대, 30대 초선 의원들이 있죠.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이 사람들은 별도로 또 기자회견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을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선 참패의 원인을 왜 일부 의원들이 뭐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 뭐 이렇게 한 것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성문,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는 1년 전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지를 달았죠. 근데 그 배지를 달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아니,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지적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1년간 거의 문재인 정권 지킴이 노릇을 했고요. 오만과 독선, 폭주. 뭐 걸핏하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리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장서 왔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거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잘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죠. 여권의 지도부고요. 이 사람들은 그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홍위병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당내 투쟁을 통해서 지도부의 그런 결정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른 것을 반성한다. 이게 맞는 것이지, 마치 자기들이 무슨 지도부인 양 지금 반성한다. 반성의 주어는 사실은 자기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홍위병이니까 이 홍위병을 조직했던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홍위병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조직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물론 반성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전위대로 내세운 사람들에 대한 반성 촉구 내지는 행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 별도 회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지난 1년간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우선 그중에 오영환 의원이라는 사람, 작년에 입당 기자회견을 했었죠. 거기서 조국 전 장관 옹호했습니다. 뭐 무슨 인턴 확인서 위조, 뭐 표창장 위조 이런 거 하니까 그거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고, 장경태 의원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니까 독립운동이 시끄럽다고 친일하자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추미애를 옹호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소영 의원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두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잘못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자기들이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했던 행동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콕 찍어서 반성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니까 그걸 어찌됐든 좀 희석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잘못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여권 핵심부인데, 여권 핵심부에 대해서 이들이 아무런 반성 촉구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반성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당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은 전위대 역할만 한 겁니다. 전위대 역할을 자기들 스스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와서 전위대로서 반성한다. 이거는 사실은 여권 전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유, 이거는 너희들이 반성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거는 행동대원이 아니고 그 보스 아니겠습니까? 보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한두 달쯤 뒤에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여권 핵심부, 이른바 여권의 보스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이 초선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그게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여권 핵심이 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행동이 빠졌다. 그러면 결국 말로만 또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행불일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좀 체화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묵념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열사를 위한 묵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물론 이제 뭐 국회 그 공식 활동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묵념을, 자기들 회의하기 전에 묵념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열사 뿐인가요? 그거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한때 보스로 모셨던,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그 후예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바로 노무현과 민주열사를 위한 묵념, 이거 국민 편가르기 아니냐. 그리고 역시 자기들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과거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이 반성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이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자, 그 당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일 때 만들었던 개혁 당헌에 따르면 자,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리로 선거가 다시 치러질 때에는 무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도해서 당헌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번에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의원 이선 후퇴해라, 의원직 내놔라,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 무공천 그 방침을 바꾼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잘못된 거를 행한 사람, 행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 책임을 안 묻고
국민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고만 하면 다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곧 언행불일치고 액션 플랜이 없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로만 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 과거의 정풍운동 사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작은 정풍운동처럼 시작이 됐지만 그 사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 뭐 가장 원조격이라고 한다면 1979년에 공화당 정풍운동이죠. 잘 아시지만 박찬종, 오유방, 이태섭 등 소장파 17명이 자, 그 당시에 JP가 이제 공화당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JP가 공화당을 맡고 있었는데 JP한테 우리 부정부패 인사 이런 사람들 앞으로 기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풍운동의 시작이었는데, 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후락, 그 다음에 박종규, 김진만 뭐 이런 사람들을 지목을 해서 이 사람들은 후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 박종규, 김진만 이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이제 JP가 야,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뭐 탈당 뭐 이런 거를 경고하고 뭐 이런 거를 추진하는 와중에 5.18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결국은 중진들의 설득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역할을 해서 나중에 보면 JP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정풍운동이 JP를 흔들기 위한 신군부의 공작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왜 그러냐? 그거 하나 근거가 당시에 이태섭 의원이 나중에 신군부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 합류를 합니다. 물론 그 나중에 JP가 또 자민련을 만들었을 때 이태섭 의원이 자민련에 그 같이 합류한 적도 있었죠. 이런 부분. 그러다 보면 정풍운동이라는 것은 그 순수성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들의 뜻이 순수해야 하고 그것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행동 통일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 초선들은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그냥 사과 빼놓고서는. 이거는 눈속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부족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일은 2000년대 초반에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새천년 민주당의 정풍운동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동교동계, 특히 그 중에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고문의 이선 후퇴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그 뭐 천신정 했지 않습니까?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렇게 했는데 천정배, 신기남 의원이 뭐 낙선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게 국민들 앞에 제가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의 이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른 이유가 사실은 이 반성문 자체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성문에 부족한 게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액션 플랜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이 여기서 빠져 있죠. 빠져 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정말 의견 일치를 하고 행동 통일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 어떠한 일을 민주당을 개조시키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게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도 그게 실제 실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목표조차 없다,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국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봉합, 눈속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의 정풍운동이 뭐 성공을 해서 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이 그 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정당이 정상화되는데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이 사람들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어찌 보면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의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보면 오히려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로부터 탈당해라, 국민의힘으로 가라, 뭐 이런 반격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류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말만 있는데 행동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다. 왜냐하면 집단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여권에 별다른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초선들이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신껏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냈을 경우에 그것이 여권 핵심 지도부의 기조, 정책 기조 또는 전국 운영 기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 안 될 거거든요, 지금 흐름상.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초선들의 반성문의 이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민주당 초선들의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은 결국은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성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